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23년 14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울산과 더불어서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2위. 다 전국이 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상황. 네, 좀 동조하라 그러죠. 동조화. 탈종조화 현상. 과거에 부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을 때 엄청난 혜택을 누렸었죠. 지금은 근데 특정한 지역만 먼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제목은 매수하려다 포기 추격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호가 때는 그보다 더 높아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다급하게 매수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야, 그 가격이면 난 다시 못 사겠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지금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4.56%, 요거 2월달 기준인데요. 3월이 되면은 아마 기준금 요거 신규 주담대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일부 은행에서 3% 후반대 신규 주담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근데 기준금리를 생각해보면 3.5%예요. 이거 괜찮아요. 현재 기준금리를 봤을 때 기존에는 은행들이 1% 혹은 1.5% 정도 가상금리를 부여했었죠. 그러면 지금 대출금리는 5% 정도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3% 후반이다. 야, 정부에서 너무 억누르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난도 합니다. 일단 비난을 한번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야, 내가 저 혜택을 누리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또 머리는 또 굴려봐야 됩니다. 무지성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정책적인 부분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가 이런데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한창 때 7%까지 갔던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은 6%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여전히 굉장히 비싸죠. 우리는 3% 후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1.5% 차이가 지금 나죠. 미국은 5%, 우리는 3.5%. 근데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산의 주택구입부담지수. 해가 갈수록 주택에 대한 가격도 세지고 부담도 좀 높아집니다. 소득보다 더 빨리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색의 이 균형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여기에 균형점은 70이에요. 내가 집을 좀 잘 샀다 하면 요 회색의 기준선 아랫부분에서 사면은 집을 좀 남들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한 상태로 구입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이 회색선 기준보다 위쪽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 집을 좀 많이 비싸게 샀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보니까 21년 이후로 집을 샀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집을 좀 비싸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럽다. 소득 대비, 물론 서울은 이 수치가 20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절반을 집 사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부산의 부담도 역대 지금 흘러온 시간을 봤을 때 지금 부담이 굉장히 적은 수준은 아니다. 잘 샀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요게 70 아래로 똑같은 70인데요. 똑같은 70까지 평균은 내려와 있지만 누군가는 대출금리를 정말 4% 후반대에 받아서 산다면은 이 평균 70이지만 70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살 것이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받아서 3.5% 정도의 집을 산다면 주택에 대한 구입 부담지수 평균은 70이지만 이게 정말 60, 균형점보다 훨씬 더 아래 지점에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따지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야, 돈 많네. 돈 많아. 지금 집 사고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훨씬 더 남들보다 적은 부담을 지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대구 자료를 가지고 와버렸네요. 부산도 요거보다 조금 적었죠. 어쨌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3,000건 정도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했다. 요거 부산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찍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요 1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거래량 월별 거래량 2,000건 수준을 넘어섰죠. 지금 2월도 넘어섰고 3월도 넘어서죠. 2월은 한 2,200건이었고 3월은 한 2,400건까지도 거래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늘어났던 거래량, 그 전에 1,000건 정도 거래되고 있던 것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났는 부분들만 뽑아서 보면 한 2,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2,500건 상당 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없었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부산 지역 12.6, 계속해서 10, 이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매물이 많으니까.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부분. 자, 부산 지금 여기 전부 다 동조화. 오늘 제목 페이지에서도 동조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안 보여요. 그나마 울산이 20을 약간 살짝 넘나들고 있고, 인천이 20 가까이 다가왔지만, 인천은 이미 집값이 가장 최후의 순간까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치에서 이게 40, 50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 21년부터 살펴보시면은 부산 지역 지금 진한 파란색의 흐름 4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 것은 아주 큰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모습. 40 아래로 떨어지면은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식어버린다. 부산이 40 아래로 떨어졌는 시점, 대구가 40 아래로 떨어졌는 시점, 요거 보시면 요건 7개월 정도 차이 나요. 시차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막 요런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같은 지점에 와 있다. 먼저 하락했던 대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전세 부담, 매도 물량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대구와 대전, 세종을 같이 묶어서 낙폭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영남 지방이 낙폭이 크다 요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 0.28. 여기서 살짝 주목해 볼 부분은 계속 낙폭을 줄여오다가 다시 살짝 꺾였어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도 상승 중이 아니고 일부 반등, 아파트 매매 가격 일부 반등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락장은 맞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마이너스 0.32. 대구보다 더 심해질 뻔했는데 전세 문제가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 대신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아요. 신고가 부산 지역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고가가 나타나느냐? 20년 입주했는 아파트,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얘네들에서 신고가가 나옵니다. 신고가지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또 어느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나타나냐면 2억 이하 아파트들에서 일부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것도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과거에 인천 30% 이상 신고가 나오던 이런 시절은 굉장한 진짜 오리지널 찐으로 신고가가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것도 30%? 지금 이제 과거 역대 2020년, 21년에 너무 고가를 써버려서 저런 의미 있는 신고가, 그 가격대를 깨트리고 올라가는 신고가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 신고가를 또 한번 또 삐딱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2020년,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혹은 22년 입주했는 아파트 이런 것도 막 시장에 물건이 나와요. 23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도 시장에 물건이 막 나와요. 이 비과세 때문에 원래 물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신축 입주하고 나면 2년 정도는 매물이 씨가 마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 나오더라는 부분. 주간 거래량으로 살펴보시면 대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에 대선 이후에 반응 없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도 반응 없었어요. 수성구 규제, 수성구 투기가열지구 해제에 이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까지 다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과거에 부산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을 때 가격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대구는 그런 시기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돈을 풀어놓으니까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돈이 풀리면서 가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3% 후반의 신규 주담대까지 가담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수준. 부산 살펴보시면 엄청난 기대감으로 한번 살짝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작년 대선 이후에 한 부산이 요쪽에 민주, 국힘 요쪽으로 약간 그래도 대구는 요 쏠림이 너무 심하고 부산은 그나마 조금 쏠림이 덜하니까 여러 가지 이 정책적으로 혜택들을 좀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대선 이후에 살아났던 거래량 그 꼭지점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거래량상으로 주간 거래량상으로는 지금 쌍봉에 와 있는 상태. 이것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좀 주춤주춤 하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돈 풀었죠. 정책적으로
규제도 상당 부분 해제되어 있죠. 얼마 전에는 이제 전매 해제까지, 전매 기간까지 이제 단축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 나올 건 정말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여기다 뭐 취득세도 깎아달라 뭐 이런 것들, 양도세 한시적 뭐 5년간 면제 뭐 이런 것들 또 바라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줬는 거래량이 지금의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 부산 작년 12월 1000건 수준이던 것이 2000건을 넘어서 있고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굉장히 더 괜찮아 보인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지역들은 다 묶여 있고 부산만 지금 탁 뭔가가 풀렸다면은 이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국이 같이 살아나니까 돈 풀린 효과가 부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나다 보니까 부산만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매매 거래량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부산 지역은 별로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파트 개수 대비 활발한 정도는 아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인정. 하지만 이 빙하기를 탈출하고 헐헐 날아가기에는 부족한 거래량이라는 부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는 편인 거예요. 아파트 개수 대비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전세 거래량 예전의 꼭지점보다 지금은 그 꼭지점이 낮아져 있죠. 전세 거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활발해지는 모습, 그리고 덜 활발해지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꼭지점을 찍었던 1월이나 2월 그 이후로는 봄, 여름을 거치면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시기, 이제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가는데 절대 매물 자체는 올해 들어서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우리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는 굉장히 지금 활발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사랑으로 부영을 빼고 나면은 거래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닐 거예요. 부산에 웬 놈의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습니까? 매물 지금 부산 굉장히 이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매물 대구 분위기 안 좋다고는 하지만 대구의 매물보다 부산의 매물 늘어나는 속도, 이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세 매물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 보이시나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매물을 보면은 대구가 많은 건 맞다. 하지만 부산의 근래 들어서 기울기가 여기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부산이 지금 대구를 추격하고 있다. 매물이 쌓여 나간다. 안 팔린다. 결국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그 현상이 나타나면은 과거에 불과 1, 2년 전에 대구가 전세 매물이나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처럼 부산도 그 현상을 거치게 돼요. 전세 매물 지금 가파르게 줄어들죠. 왜? 지금 팔려고 내놓으면 팔릴 것 같으니까. 근데 팔려고 내놨을 때 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전세 매물로도 나오고 월세 매물로도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는 더 위축되더라. 그것이 대구에서 겪어왔던 모습. 그래서 매도 물량이 어떻게든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대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이 1등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천도 제끼고 다 제끼고 1등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에 밀려났습니다. 부산의 전세 매물이 대구보다 더 작아졌다.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세 매물이라는 것이 매물로 전이되었다는 부분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